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기록은요, 정말 강렬한 이탈리아 패키지 여행의 첫날을 담고 있습니다. 네. 런던에서 출발해서 로마의 늦은 밤에 떨어지고 다음날 아침 눈 뜨자마자 시작되는 그 숨막히는 일정. 하하, 네. 정말 읽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이 아파오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기록의 진짜 재미는 단순히 빡빡한 일정을 나열하는 데만 있지가 않아요. 그런가요? 네. 한쪽에서는 분 단위로 쪼개진 관광객의 여정을 따라가는데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로마 문명의 흥망성쇠에 대한 아주 깊고 뭐랄까 조금은 도발적이기까지 한 사색이 펼쳐지거든요. 와, 정신없는 여행이랑 깊은 사색이라니 그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극단적인 두 가지 흐름, 그러니까 정신없는 현실 여행과 고독한 지적 탐구가 어떻게 한 사람 안에서 공존하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일정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네, 한번 보시죠. 로마에서의 하루 일정이 콜로세움, 팔라티노 언덕, 포로 로마노, 베네치아 광장, 판테온, 트레비 분수, 스페인 광장까지. 와, 이게 오전이랑 이른 오후 일정이더라고요. 잠깐만요. 이게 하루라고요? 네. 점심 먹고 숨 돌릴 틈도 없이 곧바로 바티칸 시국으로 이동해서 성 베드로 광장이랑 대성당, 박물관까지 다 봐야 해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심지어. 네, 끝이 아니에요. 이 모든 걸 해낸 뒤에 저녁에는 버스를 타고 3시간을 달려서 피렌체로 이동합니다. 맞아요. 저녁 식사는 그 달리는 버스 안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하고요. 그리고 피렌체 도착 예정 시간은 밤 11시. 이야, 정말 전형적인 아주 클래식한 패키지 투어의 특징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명소를 찍는 효율성의 극대화. 마치 무슨 미션 수행하는 것 같아요.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점수를 얻어야 하는 게임 미션. 하하, 딱 맞는 비유네요. 가이드가 나눠준 수신기 귀에 꽂고 쉴 틈 없이 움직이는 그 모습이 막 상상이 됩니다. 아마 이런 여행 경험해보신 분들은 지금 고개를 엄청 끄덕이고 계실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바로 뎁스와 브레드스, 즉 깊이와 넓이 사이의 고전적인 딜레마잖아요. 네네. 사실 이건 우리 모두의 여행이 마주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한 장소에 오래 머물면서 그곳의 이야기에 흠뻑 빠질 것이냐. 아니면 더 많은 곳에 인증샷을 남길 것이냐. 맞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이 기록의 저자는 그 두 가지를 한 버스 안에서 동시에 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빡빡한 일정 속에서 저자의 생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네, 바로 여기서부터죠. 콜로세움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그냥 창밖만 멍하니 보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면서 로마 문명에 대한 거대한 담론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동의 순간에 지적인 도약이 일어나는 거죠. 지적인 도약이요? 네.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그냥 창밖 풍경을 보거나 다음 일정을 확인할 때 저자는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점프해버리는 거예요. 다음은 어디지? 이게 아니라 로마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고요. 와, 그 질문의 스케일이 다르네요. 그렇죠. 실제로 이런 문장들이 등장하죠. 문명시대 여명기에 접어든 로마는 시험대에 올라 있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카이사르 암살을 자행하면서 반문명적 수렁에 빠져들었고 그때부터 로마는 역사적 퇴행을 연출하게 되었고 그 후 로마는 시간이 멈춘 도시가 되고 말았다라고요. 어조가 굉장히 단호하죠? 네, 아주 단정적이에요. 이 부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 중에서 단 하나의 사건, 즉 카이사르의 암살을 로마 문명 전체의 운명을 가른 변곡점으로, 심지어 시간이 멈추게 한 사건으로 지목하고 있는 거거든요. 잠깐만요. 그 부분은 좀 더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보통 로마의 쇠락은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으로 보잖아요. 경제 문제, 게르만족의 압박, 끝없는 내전. 네, 과도한 팽창 같은 것들이요. 맞아요. 그런데 이 기록의 저자는 단호하게 카이사르 암살 딱 하나를 지목하고 있어요. 이건 굉장히 대담하거나 혹은 조금은 위험한 주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학문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여러 반론이 가능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 기록의 가치는 학술 논문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개인이
여행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자신만의 역사관을 얼마나 강렬하게 구축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데 있죠. 아, 개인의 역사관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하는군요. 네. 저자는 더 나아가서 사회 구성원들이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도약의 발판은 벼랑 끝이 되면서 날개가 없는 물체는 추락한다고 말합니다. 이건 카이사르 암살이라는 특정 사건을 넘어서 문명의 흥망에 대한 저자 나름의 법칙을 선언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게 정말 놀라운 지점 같아요. 보통 저렇게 정신없는 패키지 여행 중에는 사실 생각할 틈도 없잖아요. 맞아요. 따라가기 바쁘죠. 네, 다음 장소는 어디인지, 몇 시까지 모여야 하는지. 그런데 그 버스 안 찰나의 순간에 2000년 역사를 관통하는 가설을 세운다는 게 이건 보통 내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강렬한 사색이 앞으로의 여행 경험 전체를 어떻게 물들이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자는 잠시 후에 콜로세움과 포로 로마노 같은 자신이 말한 멈춰버린 시간의 물리적인 증거들을 마주하게 될 거란 말이죠. 네네. 이 생각들은 단순한 관광을 마치 문명 실패의 순간을 확인하러 가는 순례처럼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저자의 머릿속 필터를 거치면 모든 유적이 하나의 증거처럼 보이게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콜로세움이 그냥 웅장한 건축물이자 검투사의 함성이 들리는 그런 공간이라면 이 저자에게는 역사적 퇴행이 시작된 문명의 무덤처럼 보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죠. 포로 로마노의 폐허는 아름다운 유적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의 결과물로 보이는 거고요. 와, 여행지의 풍경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되는 순간이네요. 맞습니다. 모든 풍경이 저자의 머릿속에 있는 그 가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재해석될 겁니다. 포로 로마노의 무너진 기둥들은 단순히 오래된 유적이 아니라 카이사르 암살 이후 시간이 멈춰버린 로마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물이 되는 거죠. 여행의 단순한 보는 행위를 넘어서 해석하는 행위가 되는 거군요. 네, 같은 장소에 서 있어도 각자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생각, 즉 내면의 지도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여행은 단순히 유적지를 방문하는 걸 넘어서 문명은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저자 자신의 역사적 가설을 검증하는 여정이 된 셈이네요. 그렇죠. 물리적인 공간을 이동하면서 동시에 지적인 아이디어를 탐험하고 있는 거죠. 패키지 투어의 속도감 속에서 자신만의 사유의 깊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네, 어쩌면 가장 이상적인 여행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발은 바쁘게 움직이지만 머리는 깊이 사색하는. 그런데 이 기록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한 번의 반전을 보여줍니다. 맞습니다. 기록의 마지막 부분에 또 다른 반전이 있죠. 네. 저자는 자신이 했던 이 깊은 생각들을 노트북 LM이라는 인공지능에게 제공하고 스토리 요약과 마인드맵, 오디오 리뷰를 받았다고 언급합니다. 여기서 갑자기 시대가 2000년을 건너뛰는 느낌이죠. 그렇죠. 노트북 LM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요즘 나온 구글의 AI 기반 연구 및 글쓰기 도움입니다. AI 비서 같은 거군요. 네, 쉽게 말해 제가 가진 자료나 개인적인 생각들을 AI에게 학습시켜서 그걸 기반으로 질문에 답하고 내용을 정리해주는 그런 개인화된 AI 비서 같은 거죠. 아하. 저자는 그걸 이용해서 자신의 복잡한 생각을 요약하고 시각화했다는 겁니다. 이 점이 이야기의 또 다른 층위를 더합니다. 고대 로마의 역사에 대한 한 인간의 깊은 사색이 최첨단 기술인 인공지능에 통해 정리되고 재구성되는 장면이니까요. 카이사르의 암살이라는 2000년도 더 된 과거의 사건을 곱씹고 그것이 문명에 미친 영향에 대해 고찰한 뒤에 그 결과를 21세기의 산물인 AI에게 분석하는 이 흐름 자체가 하나의 완결된 서사처럼 느껴집니다. 정말 그러네요. 인간의 경험이 역사적 성찰로 이어지고 그 성찰이 다시 AI에 의해 객관적인 데이터로 종합되는 과정. 네. 고대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기술이 이 짧은 기록 안에서 아주 흥미롭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생각을 AI라는 거울에 비춰보면서 객관화하고 또 다른 형태로 가공해서 다시 한번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셈이에요. 와. 어쩌면 이것은 미래의 여행 기록 방식 혹은 우리 모두의 지식 정리 방식의 한 단면을 미리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여행지에서 느낀 감상과 생각을 그저 일기장에 적는 것을 넘어서 AI와 대화하면서 그 의미를 더 깊이 파고드는 거죠. 바로 그렇죠.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기록을 통해 눈이 핑핑 도는 이탈리아 여행 일정과 로마 문명에 대한 한 개인의 깊고 대담한 성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현대 AI 기술의 역할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정신없는 현실의 여정과 고독한 지적 탐구가 어떻게 하나로 어우러지는지 생생하게 볼 수 있었네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우리는 과연 그 장소의 현재 모습만을 보고 있는 걸까요? 이 기록은 우리가 실제로는 시간의 여러 겹과 우리 내면의 수많은 생각들을 동시에 여행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만약 고대 유적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그것을 만들어낸 위대한 문명의 성취가 보이나요? 아니면 이 기록의 저자처럼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하며 시간이 멈춰버린 어느 한순간이 보이나요? 와. 어쩌면 진짜 여행은 눈앞의 풍경이 아니라 그 풍경을 바라보는 여러분 내면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과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로마에 가보셨나요? 아니면 TV에서라도 그 거대한 콜로세움을 보셨겠죠? 그 앞에 딱 서면 와, 정말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우리가 그냥 그 웅장한 돌벽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너머에 숨겨진 정말 피 튀기는 권력 다툼과 눈물 나는 비극, 그 생생한 인간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는 아주 특별한 여행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유럽 패키지 투어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진짜 정신없죠? 그 중에서도 첫날 로마에 딱 도착했다. 와,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죠. 근데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정신없는 분주함이요. 오히려 우리가 곧 빠져들 고대 로마의 그 장대한 역사와 기가 막힌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 여정의 시작점으로는 정말 딱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투어의 첫 번째 목적지, 바로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 하면 그냥 검투사 싸우던 곳?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아니에요. 여긴요, 로마 제국의 사회 구조와 정치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야말로 거대한 무대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제국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니,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건축물은 대체 누가 왜 지었을까요? 이걸 알려면 플라비우스 왕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딱 시작해서 그의 아들인 티투스 황제가 완성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그 유명한 폭군 네로 황제 있죠. 그 네로가 다스리던 왕조가 끝나고 새로 들어선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한테 우리는 전과 다르다. 이걸 보여주고 지지를 확 끌어모을 뭔가 상징적인 게 절실히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름이 왜 하필 콜로세움일까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 이 근처에 네로 왕제가 자기 모습을 본뜬 엄청나게 큰 동상을 세워뒀거든요. 그걸 콜로서스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거대한 거 옆에 있는 또 다른 거대한 거 이런 식으로 부르다가 자연스럽게 콜로세움이 된 거예요. 진짜 재밌죠?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전체 둘레가 무려 527m, 높이는 48m, 거의 아파트 15층 높이예요. 아니, 지금도 아니고 그 옛날에 그 기술로 이런 걸 지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이게 바로 로마의 클래스다 하고 온 세상에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이 콜로세움이 더 대단한 건요, 좌석 배치만 봐도 당시 로마 사회가 그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완전 사회의 축소판이었죠. 한번 보세요. 제일 좋은 1층 자리는 당연히 황제랑 원로원 의원들 차지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들어오는 순간, 아, 내 위치는 여기구나 하는 걸 그냥 온몸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매일같이요. 이 질서를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장치였던 셈입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경기장,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만들었으면 이제 이걸 돌릴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잖아요? 바로 그게 로마의 핵심 통치 전략, 그 유명한 빵과 서커스 정책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이야기에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빵과 서커스가 뭐냐고요? 진짜 간단해요. 먹을 거 주고 재밌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불만 같은 건 싹 잊고 와, 우리 황제 최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대중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서 지지를 얻어내는 아주 효과적인 정치적 기술이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는 딱 두 황제만 비교해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먼저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는 빵과 서커스 정책을 아주 그냥 제대로 써먹어서 거의 신처럼 떠받들어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 황제인 티베리우스는요, 돈 아낀다고 이런 걸 싹 다 없애버렸거든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바로 인기가 바닥을 쳤죠. 로마에서는 정말 대중의 인기가 곧 돈이 곧 인기였던 거예요. 아우구스투스가 돈을 얼마나 썼는지 알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당시 로마의 모든 가구주한테 400세스테르티우스라는 돈을, 그것도 여러 번이나 그냥 줬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 노동자 한 달 월급보다도 훨씬 많은 돈이에요. 와, 진짜 스케일이 다른 빵이었던 거죠. 대단하지 않나요? 자, 콜로세움에서 로마의 대중문화를 봤다면 이제는 권력의 중심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다음 목적지는 팔라티노 언덕입니다. 바로 로마라는 도시가 시작된 전설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로마 정치 권력의 심장 그 자체였던 곳이죠. 이 팔라티노 언덕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바로 로마의 최상위 엘리트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 집을 도무스라고 불렀는데 이게 그냥 집이 아니에요. 집 안에 하늘이 뻥 뚫린 정원이 있고 분수가 콸콸 나오고 심지어 외부 침입을 막는 튼튼한 돌담까지. 그냥 사는 공간이 아니라 나 이 정도 사람이야 하고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곳이었던 거죠.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높은 언덕 꼭대기까지 물을 끌어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 멀리 아페니노 산맥에서부터요. 아큐덕트라고 불리는 수도교를 만들어서 도시 전체는 물론이고 이 언덕 위 황새집 분수까지 신선한 물을 공급한 겁니다. 당시 로마의 공학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할 수 없죠. 하지만 이렇게 화려한 모습 뒤에는 아주 끔찍하고 격렬한 정치폭력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52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민중편에 섰던 한 정치인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서요. 그러니까 분노한 시민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의 시신을 들고 바로 이 팔라티노 언덕에 있는 원로원 의사당으로 쳐들어가서 그 안에서 불태워버린 겁니다. 의사당 건물 전체가 그냥 타버린 거죠. 로마 정치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바로 로마 정치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짜 어두운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팔라티노 언덕에서 벌어진 좀 공적인, 굵직한 역사 이야기를 봤잖아요. 그럼 이제 시선을 살짝 옆으로 돌려볼게요. 바로 옆 동네인 첼리오 언덕에 살았던 한 황실 가족의 아주 개인적이고 또 너무나 비극적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쭉 보세요. 나중에 황제가 되는 클라우디우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의 어린 시절이 정말 비극의 연속이었어요. 아버지는 잘 나가던 장군이었는데 갑자기 사고로 죽고, 고모는 황제의 딸이었는데 스캔들 때문에 쫓겨나고, 뭐 하나 평온한 날이 없었던 거죠. 황실 전체가 그야말로 불안과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모든 비극 속에서도 특히 어린 클라우디우스에게 일어난 일은 정말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의 장례식 날이었어요. 그 추운 날 유모가 그만 아기였던 클라우디우스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평생 다리를 저는 장애를 받게 됐죠. 이 일 때문에 그는 가족들한테조차 오랫동안 무시당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받으며 자라야 했습니다. 근데 상황은 여기서 더 꼬여요. 쫓겨난 고모 율리아에게 5명의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클라우디우스네 집으로 보내진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마는 죄인으로 낙인 찍혀 쫓겨났지. 남의 집에 얹혀 살지. 이 아이들은 엄마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고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복한 척 해야만 했던 거죠. 이런 정치적 비극이 어린아이들의 삶을 얼마나 깊이 망가뜨렸는지 정말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콜로세움부터 팔라티노, 첼리오 언덕까지 로마의 여러 곳을 함께 둘러봤네요. 이제 슬슬 현재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이 모든 폐허를 바라보는 지금 우리 여행자의 시점에서 오늘 여정을 한번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요, 콜로세움이나 팔라티노 언덕은 그냥 오래돼서 무너진 돌멩이 더미가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의 돌에는요, 한때 정말 치열했던 권력 다툼이, 한 가족의 눈물 나는 비극이, 그리고 한 제국을 움직였던 거대한 전략이 생생하게 펼쳐졌던 살아 숨쉬는 무대였던 겁니다. 이제 이 여행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우리가 매일 무심코 걷는 이 거리,
이 평범한 보도 블록 바로 밑에는 또 어떤 잊힌 이야기들이, 어떤 드라마가 잠들어 있을까요? 역사는 저 멀리 박물관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바로 지금 우리 발밑에서 함께 숨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